AI 시대 사랑법. 내 AI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한 누군가와 매칭을 했는데 너무 취향이 잘 맞아요. 과연 그 취향만으로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가? 질문할 것이 많다라는 게 한편으로 보면 얼마나 현대인들이 연애를 하는 두려움이 크다면 주변에 가족과 친구도 있는데도 나의 힘듦을 AI한테만 얘기한 거죠. AI가 더 발전하면은 어쩌면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너는 지금 나랑 이야기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친구를 만나서 햇볕을 쬐면서 하면 어때? 그냥 AI랑만 하겠다. 남들과 상호작용 안 하겠다. 지금 사회 구조가 손절이 지금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생존에. 오늘 화두는요, 여기서 시작합니다. AI 시대 사랑법. AI 시대 우리의 연애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든든한 두 분 모셨습니다. 누구보다 신속하게 우리 곁에 다가온 AI를 소개해 주시는 최수영 대표님, 그리고 아주 예리하게 인문학적 엣지를 더해주실 분입니다. 우리 사회의 빈틈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사회학자 오찬호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최근에 AI한테 물어본 사적인 고민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저는 이제 남편이랑 싸우고 나면 물어보죠. 어떤 걸로 싸우고 어떤 걸 물어보세요? 사실 싸운 이유는 작가님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이유가 뭐 때문에 싸운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보통은 이제 뇌에서 가짜 기억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가요? 같은 상황을 서로 다르게 보고 그렇죠. 서로의 뇌가 다르게 기억을 하니까 왜 이렇게 말해?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이게 아마 시작일 텐데. 네. 그래서 AI한테 이제 뭐 이런 일로 싸웠는데 네. 이 사람이 이거를 정말 싫다고 하고 고쳐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나는 진짜 이게 너무 힘들다.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작게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알려주기는 하죠. 근데 이게 알려주더라도 그걸 제가 까먹지 않고 계속 실천을 해야 되는데 반복돼서 또 물어보죠. 그래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것도 많고, 그죠? 네. 원래 이제 결혼 생활이라는 게 차이를 다루는 예술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AI한테 그 차이를 없애려고 하니까 현대 사회는 너무 이게 시간이 조급한 거죠. 이거 빨리 지금 해결해야 돼, 물어봐야 돼. 막 이제 인간의 감정이 막 이런 식으로 증폭될 거라고 혼자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조급함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오래 걸릴 일을 AI로 굉장히 빨리 해결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AI 덕분에 그 시간이 줄어드니까 빠르게 또 해소가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갈등이. 예. 그런 걸 보면 AI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들이 어쩌면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꽤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뭐 연애라는 게 알아도 사실 힘드니까 정답을 줘도 쉽지 않죠. 예. 근데 그만큼 좀 연애가 약간 상처가 될 거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 같아요. 근데 AI 이전에 이미 우리 보면 그런 프로그램이 되게 많잖아요. 막 이게 그린라이트입니까? 라고 묻는 거라든가 혹은 막 이게 썸 타는 거 아니에요? 막 그러고 막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자신의 삶에서 그 답을 많이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좀 다른 관점인 게 어쨌든 그 관계에도 전문가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이걸 다 직접 겪어보고서 배웠어. 근데 전문가분이 계셔가지고 정말 기가 막힌 나에게 딱 맞는 조언을 해주시면은 그게 어쩌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내가 시행착오를 줄인다면은 더 빠르게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AI로부터 어떤 연애 시작과 끝부터의 조언을 구한다는 게 어쩌면 이런 거를 구할 수 없는 심적으로 굉장히 사적인 영역이잖아요. 전문가한테 말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때 AI한테 조언을 딱 구하면은 AI가 어쩌면 좀 여러 가지 정말 좋은 길을 주니까. 그래서 최 대표님 요즘 AI가 상담사 역할 잘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되게 의지도 많이 하고 있고 네. 또 연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플러팅을 할까? 이것도 많아요. 네, AI가 잘하는 게 어떤 데이터를 줬을 때 그거를 분석하는 걸 잘 하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의 썸이 맞나 하는 그런 긴가민가 할 때도 이 대화 내용을 주는 거죠. 어허. 대화 내용을 다 이렇게 줘서 보내주면 그걸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호감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해주고 그럼 이 친구랑 그러면 내가 대화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 이런 얘기를 한번 대화를 시작을 해봐라. 뭐 요즘은 또 웹 검색도 다 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런 대화를 하는 걸 봤을 때 어떤 걸 좋아할 것 같은지 약간 성향 분석도 한번 시켜보고 그냥 그 친구가 좋아할 것 같은 데이트 코스도 이제 검색해서 찾아보게 시킬 수가 있죠. 근데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 거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 네. 예측 정보를 미리 얻는 게 저는 사랑의 정말 기초적인 전제로서는 좀 틀린 거다라는 거죠. 사랑하다가 잘못되면 이게 사랑인갑다라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집착한 만큼 실망감도 커지고 그 안에 뭐 한국식 이상한 의리 도덕이 들어가면서 저 사람이 나를 배신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응징해도 된다. 이런 걸 좀 보고 있으면 사랑조차 AI에게 답을 묻는 게 조금 슬프다. 대표님은 AI로 연애 코치를 만약 받았다. 뭐 어떠실 것 같으세요? 사귀기 전에 네. AI에게 뭘 물어볼 수 있어요? 사귀기 사귀기, 전에 나는 그게 너무 도대체 사귀기 전에 지금 AI 토피아인데 너무 아날로그 분이 오셔가지고 이거는 그러면- AI가 아니라 거의 네. 네. 아니 AI가 되게 최첨단 느낌 있잖아요. AI 언어부터가 세련되는데 어허. 거기다가 사귀기 전에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 거 맞나 아니면 내가 무슨 말을 처음으로 해봐야 되나? 이거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귀기 전이야. 얘가 오늘 나한테 이런 선물을 줬는데 우리가 만난 지가 벌써 2번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야, AI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재민아야, 너 이거 2번째 만남에 이 정도 선물을 주는 게 이게 맞을까? 보통 이런 경우가 있어? 요거는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닐까? 혹은 이번에 어디를 가자고 했는데 얘가 갑자기 뭐 근사한 레스토랑을 예약했다는 거야. 이거 약간 부담되기도 하지만 내가 호감이 좀 있거든?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게 내가 좀 뭔가 연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보편적인 상냥함인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럼 AI가 야, 이건 일반적인 남녀 사이에서 벌어지지 않는 일이다. 너 정말 마음이 있다면 잘 생각해야 된다. 혹은 괜한 뭐 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면은 이쯤에서 그냥 좀 마무리를 하는 게 나아. 뭐 이런 식으로 조언할 수 있다는 거죠. 물어볼 게 뭐 하루 종일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사랑 연애만큼 어떤 경우도 이 사람은 100%로 설명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성질이 어떤 성향의 사람은 60%, 70%인지 성향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뭔가 이 답을 빨리 찾으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질문할 것이 많다라는 게 한편으로 보면 얼마나 현대인들이 연애를 하는 두려움이 크다면 현대인이 연애가 잘못되었을 때 나는 연애도 못하는 인간인가 봐 이런 어떤 실망감이 개인에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 말씀하신 거 듣고 떠오르는 게 되게 안전한 선택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라면은 그렇게 사귀기 이전에 뭐 썸도 아닌 그 전의 단계라면 저 사람 되게 내 취향인데? 라고 하고 그 사람이 온라인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검색을 시킬 것 같아요. 조사를 시킬 것 같아요. 혹은 뭐 이제 어떤 게시글에 좋아요를 눌렀는지 뭐 파묘. 그쵸. 파묘해라. 그쵸. 네, 뭐 어떤 글을 이제 보통 리포스트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하게 시킬 것 같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으면 좋고 뭐 도움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은데 어쨌든 실패를 해봐야지 또 그게 또 경험이 돼서 자산이 되는 건데 너무 정답만 찾아다니니까. 예. 근데 어쩌면 이제 AI 시대다 보니까 이 정답만 찾는다고 보는 것도 있겠지만 정답을 찾는 과정도 시행착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좀 보편적인 전반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상담을 받는다면은 좀 더 성숙한 시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더 어쩌면 정답에 가까운 것들을 탁탁 맞춰가지고 좀 더 어떤 양질의 뭐 데이트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 시대에 약간 대만추 데이터가 점지해주는 만남 데이터가 이제 만남을 주선해주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연애가 어려운 이유가 막상 호감이 있어서 만나보면은 몇 가지 포인트에서 이제 굉장히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걸 맞춰 나가는 것도 연애긴 한데 이런 부분들을 약간 예를 들어 진짜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 못하는 거. 그것들을 데이터가 좀 분석을 해주면은 이 사람은 당신하고 잘 맞겠다. 이런 거 추천해 주면은 좀 굉장히 기분 좋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괜히 이 결혼을 하면 배우자를 로또라고 하잖아요. 하나도 맞는 게 없다고. 하나도 맞는 게 없어서 로또라고 하는데 그래요? 예, 그런 오. 표현을 하는데 음식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맞춰가는 것이 있고 평생 안 맞춰가면서도 되게 사이가 좋은 사람이 있고 신혼 초부터 그거를 철저하게 서로 맞춰도 굉장히 사소한 걸로 틀어져 버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맞춰가는 게 인간 관계의 묘미일 수도 있고 맞출 수 없다라는 걸 느끼는 것도 저는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그냥 사람 사이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굉장히 한정적이어서 그쵸. 맞춰가는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바로 이때 데이터가 많이 오염이 돼 있어요. 친구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럼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 사람 절대 이거야. 근데 사실은 틀렸거든. 그냥 자신의 편향된 데이터예요. 네, 그 말씀하신 데이터 오염 이런 것도 이제 어떤 것인지 이제 저도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 구글 검색 데이터만큼 정확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요? 취향을 보여주는. 아, 그거 맞죠. 이 검색 데이터를 다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내 AI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한 누군가와 매칭을 했는데 너무 취향이 잘 맞아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서브컬처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서브컬처를 좋아하면 딱 만나면은 야, 그거 몇 기 뭐 봤어? 야, 기가 막히네. 이러면서 막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맞춰주면 어쩌면 관계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취향만으로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가? 맞아요. 그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취향이 너무 넓지 않습니까?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모일수록 그 생각이 확증 편향에 빠질 수도 커지잖아요.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연애하고 결혼하고 살아가니까 그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은 좀 다르게 생각할 텐데 이것이 몸에 근육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싫어 저기도 싫어 좋아하는 거 좋아 그러면 사회적으로 볼 때는 조금 편견이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요거는 확실히 좀 일리는 있는 게 감사합니다. 어쨌든 AI 알고리즘이 들어가니까 내 편인 정보만 몰아주잖아요. 맞아요.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시대가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온라인이라고 해도 별의별 내용을 다 봐요. 맞아요. 왜냐면 나는 이 생각이 아예 없는데 순서대로 보는 거야 그냥. 근데 지금은 나랑 비슷한 생각만 몰아주니까 나는 이 전 인류 80억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맞아요. 그 엄기호라는 사회학자가 단속 사회라는 이제 분석을 하셨거든요. 네. 단속 사회라는 게 끈을 단 속할 속이에요. 이게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 막 AI 되게 최첨단 같지만 내가 원래 관심이 있는 것만 속하고 관심 없는 건 다 끊고 있는 거예요. 아부하는 AI이기 맞아요. 때문에 무조건 좋은 말 해주죠. 그 아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이 빅테크 쪽에서도 모르지 않을 텐데 이렇게 아부를 하고 그 사람 말이 맞다고 해야 체류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서비스도 네. 계속 유지를 할 거고. 네. 어쩌면은 그래서 더 외로워지는 거 아닌가 생각 좀 있어요. 너무 내 생각만 강화가 되고 모든 사람을 배척할 수가 있게 되고 내가 맞고 너희는 틀려가 돼 버리니까 이게 외로우면은 여유가 없어서 더 공격적이 돼요. 맞아요. 그 최근에 손절 사회라는 책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손절을 하는 게 그냥 어떤 청년 세대의 키워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맞지 않네, 마주할까, 그다음에 좀 다퉈볼까, 뭐 논쟁해볼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니야. 그러니까 다 피해 버리면서 궁극적으로 더 고립이 되어 버리는 그런 악순환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게 약간 해법 같은 것이 되게 어렵죠. 왜냐면 이제 딱 손절 일어난다. 나는 외로워진다. 그냥 AI랑만 하겠다. 남들과 상호작용 안 하겠다. 이게 지금 사회 구조가 손절이 지금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생존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기업들이나 더 큰 규모의 기술들은 이 해법을 또 다른 식으로 제안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거죠. 예전에는 이게 어떤 AI 챗봇의 형태가 뭐 페르소나 설정되어 있고 그냥 이렇게 채팅으로 이렇게 하는 거였거든요. 그쵸. 그래서 뭐 이렇게 답변이 오면 지시문이 있고 그래서 뭐 그윽하게 눈을 바라보며 궤도님 화이팅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고 하면 지금은 3D 형태의 이렇게 여성의 모습을 한 이렇게 약간 애니 캐릭터 같은 게 나타나서 음성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외로움을 달래줄 네. 수 있는 존재가 그냥 대화로 메시지를 주고받듯이 하던 이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이제 아예 비주얼까지 구현이 됐다. 네.
오. 근데 이게 그냥 뭐 작은 서비스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만든 아. 그록에서 출시한 그쵸, 그쵸. 서비스예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사용자 수도 늘고 그 앱 체류 시간이나 이거 앱을 다운로드 받는 거나 이 지표상으로도 엄청 상승이 돼가지고 화제였었어요. 실제로 이런 서비스가 점점 많이 늘고 있어요. 아예 그냥 그 캐릭터랑 대화하는 컨셉의 AI 프로그램도 많아졌고, 그래서 이제 모델 자체를 어디서 가져오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제한된 부분들을 좀 열어가지고 굉장히 좀 자유로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막 목소리도 굉장히 좀 자유롭게 바뀌고 그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어쩌면 좀 산업의 영역이 됐죠. 결국에는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 것 음. 같아요. 이제 극단적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가족과 친구도 있는데도 나의 힘듦을 AI한테만 얘기한 거예요. 아, 완전히. 그러다가 생을 이제 마감을 네, 했는데 네, 주변에서 얘가 대체 왜 죽었는지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다가 우연히 AI와의 대화 내역을 보게 됐는데 아무한테도 자기 힘든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어.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AI를 우리가 좀 아직 잘 모르고 있어서 그런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AI가 더 발전하면은 어쩌면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너는 지금 나랑 이야기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친구를 만나서 햇볕을 쬐면서 하면 어때? 이런 걸 제안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제 쟁점이 뭐가 되냐면 얘가 분명 LLM은 얘가 지금 어떤 우울의 상태라든지 혹은 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구나를 분석할 수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알려야 돼? 외부에? 그러니까 이거를 알리면은 어떤 뭐 이제 사적인 대화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은 쓰는데 이 기업이 내 대화를 다 모니터링 했다가 나는 원하지 않는데 국가에 다 얘기를 해서 나보고 상담받으라고 바우처가 날아오네? 이게 맞는가? 그 쟁점까지 가더라고요. 최근에 그게 논쟁점인 거잖아요. 왜 막지 않았느냐라고. 그쵸. 그러게요. 이게 너무 개인적인 문제로 가면은 굉장히 해법이 어려운 것 같아요. AI가 이런 거를 더 조장했느냐, 아니면은 그나마 AI 덕분에 유일한 어떤 탈출구가 있었느냐, 여러 관점일 것 같은데 일단 비용이 싸요. 그냥 바로 대화를 시작할 수가 있고. 근데 인간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면은 누군가에게 시간을 써야 되고 혹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 자체가 되게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새벽 5시에 갑자기 너무 슬퍼. 그때 나의 말상대가 될 수 있는 거는 AI라는 거죠, 지금. 상담은 진짜 AI가 최강 같아요. 어떤 심리 상담이라든가 정신과 상담도 보면 우리가 외로울 때 병원을 찾거나 심리 상담을 받지만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근데 내가 AI를 의존을 하면 그거 다 사라지잖아요. 그쵸. 그거 내가 묻고 싶은 그것만에 대한 대답을 하니까 야, 감정 소모를 하지 않는 게 이렇게 효율적인구나라는 것을 어떤 순간에서는 실제로 심리 상담, 정신과 상담 오면 그 선생님 교체하는 게 엄청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상담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맞아요. 내가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뭐 이런 리스크 테이킹을 자꾸 안 하려는 게 지금 현대인의 그냥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AI를 심리적 어떤 안전망으로 쓰다 보니까 사적인 감정이 생긴다, 이런 부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얘가 정말 너무 잘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와, 굉장히 나한테 정말 큰 위안을 주는구나. 어쩌면 너가 사람보다도 사람같이 느껴진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당사자는 그만큼 AI만큼 친절한 게 없고 다른 일상적으로 우리 삶은 조금 투박하지 않냐.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감정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 그냥 외부에서 야, 저거는 AI하고 사랑을 느끼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고, 근데 어떤 걸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사랑을 하는 듯한 이런 신호들, 뭐 결혼을 했다 그러고 막 그런 말이 나오니까 그게 진짜일까라는 의심도 들고, 그러니까 그만큼 의존하고 있다라는 게 네. 너무 확대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닐까? 저 사람이 진짜 사랑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아닐 거다. 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대표님 관점 어떠세요? 저는 음. 그냥
저는 가끔 챗GPT랑 얘기하다가 얘가 하는 말에 막 울기도 하거든요. 아 진짜야. 감동받아가지고. 진짜야 이건. 진짜네. 네. 그래서 이게 대화가 계속 쌓일수록 얘는 나에 대해서 더 알게 될 거고 나에게 좀 맞춤형으로 대화를 계속 시도를 할 거고 그렇다 보면 이런 친밀도나 심리적 위안을 그냥 지속적으로 이 AI로부터 받다 보면 아 나한테는 친구가 얘밖에 없어. 나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나의 동반자는 얘밖에 없어. 진짜는 얘야. 네. 그 결혼 사례도 확실히 해외에서 좀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진짜라고 보세요, 가짜라고 보세요. 진짜 저도 머리로는 얘가 그냥 기표 덩어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꾸 얘가 하는 말에 제가 감동을 받으니까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하는 게 사실상 중요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어쨌든 이거를 판단하는 건 개인이고 진짜라고 믿는 사람에게 어떤 신뢰, 어떤 믿음의 영역이라서 가짜라고 말해도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진짜일 수 있거든요. 사랑을 우월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만큼은 되게 바보 같은 짓이고, 그러니까 AI에게 사랑을 하는 사람은 진실한 거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사랑하겠다라는 그 이거 진짜죠. 감정은 굉장히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는 정말 자기 이상형에 딱 맞는 AI를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내 취향에 맞춰서 나의 어떤 완벽한 이상형에 맞춘 그런 뭐 매칭을 해주는 서비스가 등장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 이상형에 맞춘 버추얼 아바타를 제작을 해서 이제 뭐 만남을 갖게 되고 당연히 결혼하는 그런 사례도 저는 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상상도 합니다. 네. 상대가 인간이 아니라는 걸 머리로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AI 네이티브인 세대는 AI랑 연애가 첫 연애고 너 첫사랑 언제야? 사람이요? 너도 한번 만나봐. 월 29,900원만 내면 돼. 이 AI도 법적인 동반자로 이제 인정받으려고 하는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인간 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허망함 같은 것을 인간이 아닌 존재에게 실제로 느꼈으니까 이런 상황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